이 리딩은 위로만 해주지 않습니다. 달콤한 결말이든 차가운 결말이든 지금 이 인연에 피할 수 없는 흐름과 끝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4장의 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본능적으로 선택해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 흐름에서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 관계에서 마음을 열 가능성이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은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놓쳐버린 감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림을 봐도 되게 후회하는 느낌도 있고 공허하고 외로운 느낌들이 있어요. 그만큼 차단했던 순간보다 그 이후에 공허함이 더 크게 남아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잃은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못 전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끝이 약간은 찝찝하고 미완성된 느낌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감정과 후회들이 마음 깊이 하나씩 쌓여 나가는 모습처럼 보여지네요. 그런 카드로 느껴지고요. 다음 카드는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 이 심판 카드는 약간은 과거를 떠올리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때 내가 너무 극단적이었나? 혹은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약간 내가 너무 미성숙했나?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너가 맞는 선택을 한 거야? 정말 그게 최선이었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마음에게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이 관계를 판단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과거를 회상해보는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음 카드를 보면요. 완드 3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밖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래를 본다 라는 뜻입니다. 이후 이 사람은 멀리서부터 당신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가가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긴 해도 일단은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의 가능성도 그려보고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이미 끝난 인연으로 두기에는 마음이 완전히 접히지가 않아서 그래서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그려보는 거죠. 내가 연락을 했을 때 당신이 어떤 반응이 찾아올지,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려보고 뭔가 경우의 수를 둬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의 마음을 접는다라기보다는 앞을 내다보는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을 좀 지켜보고 어떤 타이밍을 보고 있으면서 앞을 내다보는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죠. 끝난 인연으로 두기에는 아쉬운 감정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접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카드네요. 마지막 나온 카드가 중요한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은 결론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이 컵 에이스 카드는 뭐냐면 감정이 새롭게 싹 튼다 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 이런 걸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결국 이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감정의 새싹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만큼
약간 당신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보여지는 카드기도 하고요. 당신과의 어떤 애틋한 감정, 그리고 당신과의 연결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연락을 고민하게 만드는 핵심 카드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애틋한 감정, 당신과 다시 이어지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고민하기도 하고 앞을 내다보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 본인한테 질문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놓친 감정에 대한 뭔가 아쉬움도 있고 약간 이제 그리움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 고민의 방향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카드 흐름이 말해주고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흐름에서 이 사람이 다시 당신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카드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신한테 연락이 온다면 이 사람은 어떤 방식과 그리고 어떤 태도로 다가올까요?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할지 카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는데 일단은 처음 나온 카드는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펜타클 기사, 세 번째는 컵 기사가 나왔어요. 일단 시작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연락이라는 것 자체가 무겁지 않게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 소드는 뭐냐면 가볍게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의 반응을 떠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당신이 어떤 반응이 올까? 이런 느낌으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말을 던진 건 맞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근데 무거운 식으로 가면 당신이 부담이 되거나 혹은 차갑게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떠보는 식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보는 식의 연락은 처음에는 이뤄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락이 오는 거고 긴 말 없이 가벼운 안부라든지 혹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이대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일단은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는 않는 카드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하는 거죠. 당신을 떠보면서 어떤 반응이 올지 그 반응에 맞춰서 이 사람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 두 번째 나온 카드는 뭐냐면 이 다가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당신이 느꼈을 때는 조금은 답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락이 온 건 맞는데 확실하게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느낌, 그런 게 조금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무언가 하나를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립니다. 한 번에 확 다가오지 않고 조금씩 반응을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당신이 받아줄지, 당신이 차갑진 않은지, 그리고 안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애매하게 말들이 오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래도 맨 마지막 나온 카드가 감정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컵의 기사. 이 카드는 부드러운 감정을 의미하고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말을 보면은 지금은 멈춰 있는데 이 세 번째 카드는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감정이 살짝은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점점 감정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감정이 살짝씩 묻어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이 사람의 말투나 분위기에서 이전과는 다른 부드러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플러팅 같은 걸 할 수 있고 시그널 같은 걸, 본인만의 신호를 부드럽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접근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러워지고 표현도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좀 단계를 밟아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연락이 온다 해도 그냥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당신의 반응을 떠보고 뭔가 테스트를 하면서 당신의 반응에 맞춰서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연락 자체는 무겁지 않게 시작된다 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감정을 다시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봤을 때는 당신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일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확 무거운 의미를 주지 않는 거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립고 뭔가 보고 싶고 이런 감정이 있지만,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연락까지는 할 수 있으나 그 연락에서 또 다른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두 분이 만나려면.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연락부터 당신의 반응을 알아보면서 이 상황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어떤 방식과 그리고 어떠한 태도, 어떠한 행동으로 연락이 오고 단계를 밟아 나갈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서로의 노력도 필요한 흐름이기는 해요. 이 사람이 마음을 조금씩 열 가능성은 높게 보이지만 당신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카드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잘 타게 되고 서로가 맞물리게 된다면 어디까지 관계가 가능할지, 이 관계의 최종 결말은 무엇일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이 전체적인 흐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인연은 당신의 태도에 따라서 결말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카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방식으로 결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 당신의 어떤 태도에 따라 변하는지도 카드로 알아봐야겠네요. 처음 나온 카드는 굴럭 카드가 나왔어요. 이 굴럭은 행운을 뜻해요. 스타 카드, 별 카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희망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인연은 완전히 닫힌 문이 아니다라는 거를 처음 카드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가 받은 상처라든지 오해라든지 풀어야 할 그런 여러 가지들은 있겠죠. 하지만 회복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두 분을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맞닿을 수 있게 하는 기회나 계기들은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두 분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과거를 들먹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와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 새로운 스타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회복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면 속도 조절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속도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의 여유로운 마음, 그리고 서로의 성숙한 마음은
필수가 되어야 해요. 감정에 앞서면 누구 한쪽이 더 감정에 앞서거나 한쪽이 밸런스가 안 맞고 누군가가 성급해진다면 관계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마음, 불안한 심리가 작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서로가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연결은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가는 것보다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는 방식, 차갑지는 않게 하되 확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던져보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가는 방식, 이게 이 연결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최종 결말은 가능성이 있게 두 분이 연결되는 가능성이 되게 많이 높게 나온 건 맞지만, 근데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과정에서는 당신과 그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면서 이 균형, 이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서로의 어떤 과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감정 교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 서로가 다시 존중하고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만큼 서로가 정말 좋아하는 관계, 맞춰나가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다시 존중하고 대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된 관계로 두 분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지가 있는 관계고 서로의 어떤 남녀 간의 끌림이라든지 남녀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인연은 끊어진 인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결말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 조건에서는 서로의 여유로움 그리고 서로의 성숙함은 필수 조건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당신의 태도에 따라 어느 정도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흐름을 잘 타면 관계는 어디까지 가능할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네, 첫 번째 정거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도 당신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게 많이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다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의 희망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변했느냐 보다 당신이 어떠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도 보여지네요. 예전처럼 흔들리면 같은 결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와 중심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유와 중심을 유지한다면 관계의 결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100%까지는 맞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이 카드 흐름,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의 이 흐름이 마음에 와닿았고 내 흐름인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맞는 흐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흐름과 그 사람의 속마음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 흐름 여러 가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슈퍼땡스는 이 채널을 이어나가는데 그리고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한테도 좋은 흐름으로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정거장 리딩은 마무리하고 다음 정거장인 두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당신과 그 사람, 이 관계가 이렇게 애매하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관계가 틀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애매하게 왜 흘러가고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이 관계의 시작을 보면은 마음이 되게 편안했던 인연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서로가 경계심이 크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던 느낌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카드는 과거에 머무는 느낌이 좀 많이 보이는 카드예요. 문제는 이 감정이 미래를 보게 했다, 뭔가 발전을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과거의 익숙함에 머무르게 했다라는 점인 거죠. 당신과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느낌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반대로 당신을 책임지고 끌고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관계라는 뜻인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감정들, 좋았던 기억들에 머무는 느낌이 더욱더 강하게 보여지는 카드네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마음 안에 갈림길이 생겼을 것 같아요. 당신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아예 다른 방향을 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냥 가능성만 열어두고 결정은 계속 미뤄왔던 그런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카드는 뭐냐면 소드 7번이 나왔는데 선택을 미루다 보니까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는 속과 다르게 말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답답하고 애매한 느낌들이 이어져 왔던 거죠. 말하지 않은 감정, 숨긴 생각,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쌓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이 굉장히 가면을 쓰면서 여러 가지를 숨기면서 표현을 했던 것도 있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지 않나 라는 느낌들이 듭니다. 결국 이 인연은 완성되지 못한 채로 멈추게 된 거죠. 서로에게 배움은 있었지만 뭔가 이 관계 자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책임질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던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과의 만남에서 뭔가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사람은 좀 미성숙했고 무언가를 책임지기에는 약간 회피 성향이 좀 있었지 않나 라는 느낌들이 듭니다. 그만큼 감정이 있었지만 이 미래를 책임지고 뭔가 나아가기까지는 이 사람의 능력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미성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조금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관계는 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 자체는 잘못 시작된 인연은 아니에요. 서로가 좋은 감정도 있었고 되게 편안했던 애틋한 감정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다만 선택을 미루고 솔직하지 못하고 약간은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면서 관계가 조금씩 불안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흐름이 멈춰버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느꼈을 때는 갑작스러운 단절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관계가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분의 관계가 왜 틀어졌는지 카드를 통해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를 볼게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은 어떤지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고 일단은 나온 카드의 흐름을 좀 보자면 이 사람은 끝냈다라고는 말을 했지만 근데 사실 속마음까지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속 감정을 봤을 때는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이 사람은 지금의 관계, 이 관계를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지금 카드를 보면은 칼에 찔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인데 되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감정들,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당신을 뭔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이 관계가 끝났다라고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깔끔한 끝이 아니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대로 정리를 한 건 맞지만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되게 찝찝함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지금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깁니다. 누군가와 이 관계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지만 근데 속으로는 계속 당신을 정리하려고 애를 쓰는 중이에요. 당신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카드라서 오히려 마음이 완전히 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신을 정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문득문득 당신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생각이 많고 마음을 많이 쓰는 이유는 당신이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자존심도 세고 체면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생각으로 이런 떠오르는 감정들을 눌러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혼자서 계속 정리하려고 애쓰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 나온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이 맨 마지막 나온 카드가 감정은 살아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억누르는 느낌들이 보여집니다. 처음 나온 카드는 이 사람의 자존심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카드는 현실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억누르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말해줍니다. 감정 자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좋았던 기억들, 애틋했던 감정들은 문득문득 이 사람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충동적으로 올라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자존심도 세고 뭔가 이제 계속 누르려는 그런 마음들을 억누르려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까지는 옮겨지기가 가능성이 좀 낮기는 해요. 그래서 연락보다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오고 가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되게 뒤죽박죽한 느낌들이 있어요. 하지만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기가 조금 힘든 게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생각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동력까지는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속마음은 차갑지는 않은 거죠.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덤덤하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미안한 감정 그리고 당신에 대한 어떤 그리운 감정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만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리고 본인의 체면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은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사람의 속마음은 뭔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이 관계의 최종 결말, 이 리딩의 주제죠. 이 관계의 최종 결말, 결국 어디로 도착할까요? 카드를 뽑아보고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네요. 이거는 뭐냐면 이 인연은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연처럼 뭔가 타이밍처럼 한번 마주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그만큼 작은 계기라든지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다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소식을 듣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한번 전환점이 생길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은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뒤에 나온 카드들과 조합을 해봤을 때 이 변화가 관계를 다시 시작하라 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두 분은 한번 맞닿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 꼭 긍정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마주한다 라든지 아니면은 확인용 흐름에 가깝다 라는 게 카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요. 이 사람은 일단 지금 현재 바빠요. 카드를 보면은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고 약간 집중하고 있는 느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일상과 현실이 바쁘거나 아니면은 해야 할 것들,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태로 보여져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연애란 것도 뭔가 이제 상황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 느낌은 아닌 겁니다. 상황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거에 몰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2순위가 된 거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많이 생기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관계에 올인하기보다는 자기 삶에 뭔가 더 집중하고 싶은 느낌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다시 만난다고 우연처럼 다시 만난다고 해도 나는 내 삶에 집중할 게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보면은 소드의 퀸 카드가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이 관계의 결말은 당신 쪽에서 명확해진다 라고 해요. 당신도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마음에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당신 스스로도 마음을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보여지는 카드예요. 서로가 이제는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로 펼쳐진다라는 거죠. 물론 마음에 남아있고 당신을 추억, 애틋한 감정 이런 거는 마음의 한켠에 담아두는 건 맞지만 근데 결말은 두 분은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네, 뭔가 스스로가 이 관계 이어질 수는 없겠구나 혹은 이어지면 서로가 힘들겠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카드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이 사람을 남겨둔 채 서로는 각자의 길을 갈 그런 마음도 많이 보여집니다. 네, 이 인연은 다시 한번 스칠 가능성은 보여지기는 해도 근데 이게 같은 깊이 뭔가 서로가 이어지고 연인 사이가 되고 이런 걸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결말은 재회보다는 당신이 정리하거나 뭔가 다른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본인의 어떤 상황적인 일들을 처리하려고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고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중에는 서로가 여유가 생겨서 맞닿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온 카드 흐름에서 보면은 한번 두 분은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관계는 운명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편했던 감정이 있었고 애틋했던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거의 어떤 미련과 그리움 때문에 더 놓기 어려웠고 설명 없는 단절이 이 사람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당신을 더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인연은 당신을 붙잡기 위해 나타난 인연이 아니라 당신에게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혼자만 버티는 게 아니고 연결은 한 사람만 노력해서는 유지되지 않아요. 서로가 같은 노력 그리고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여러 가지 따지는 것도 많았고 약간 성향 자체가 책임지고 이 관계를 끌어갈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흐름은 이 사람이 떠난다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더 나은 관계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카드 리딩을 세 번째 질문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에요.
100%까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이 카드 리딩을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걸 보고 뭔가 내 흐름에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깊은 흐름, 이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관계의 정말 최종 결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개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이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와 댓글은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지만 당신한테도 좋은 에너지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정거장 리딩 마무리하고 다음 정거장인 세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여전히 당신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은 격한 감정은 아니에요.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감정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당신을 떠올릴 때 따뜻함과 그리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당신한테 다시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그리고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는 두려움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마음이기는 해요. 복잡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 카드고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뭐냐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당신을 잃고 나서 되게 공허하고 외롭고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 마음도 많이 복잡하고요. 그만큼 흔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엇 하나를 결정짓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결정짓는 방향이 당신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다시 한번 연결이 돼보고 싶다 라는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새롭게 변해서 그 변한 모습을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갑작스럽게 끊거나 극단적으로 피하던 흐름은 이제는 안 할 거다라는 다짐이 있는 카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깨달은 후 다시 한번 다가가고 싶은 거죠. 조금은 더 평온한 방향으로 관계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보여지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하고 당신한테 다가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감정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떠올렸을 때 복잡한 마음, 복잡한 감정인 것도 맞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이나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만큼 남녀 간의 어떤 기류, 끌림,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은 남아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상상을 많이 해요. 당신과 다시 이어졌을 때의 상상, 당신과 다시 데이트를 했을 때의 상상,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의 상상,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정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 사람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용기가 쉽게 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용기가 나려면 어느 정도의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확신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는 느낌들은 있어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보면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당신한테 마음이 가고 있고 마음의 방향은 당신 쪽인 게 맞는 건
맞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스타일이 조금 신중한 면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는 느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움직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확 다가오거나 큰 말은 하지 않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타이밍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지 않게 안전한 방식으로 당신한테 다가오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끝내지 못한 감정, 아쉬운 감정이죠. 그런 게 남아있기도 하고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과의 아쉬움, 그리고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느리지만 완전히 닫힌 마음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분은 맞닿을 가능성이 많이 보여지는 카드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다음 질문은요, 되게 가능성이 많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인연이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지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펜타클 퀸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이번에는 감정보다는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대처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게 훨씬 좋고요. 말보다는 행동, 감정보다는 태도, 이게 기준점이 된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상과 중심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거나 이 사람도 감정적으로 당신을 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천천히 맞춰가는 게 좋고요. 오히려 본인의 일상에 더 힘을 쏟는 게 좋다라는 거죠. 두 분이 만나게 된다라고 해도 서로가 의지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삶의 방향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만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인 것에 기준을 맞추면서 그 사람과 당신은 친구처럼 하나하나 맞춰가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참는 카드가 아닙니다.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상대가 아마 애매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래도 겁도 있고 두려움도 있다 보니까 연락이 닿게 돼도 당신이 느끼기에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답답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대가 애매하게 나올 때 당신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당신만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니다. 뭐 그런 거를 딱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한 거죠. 확 끌려가지 않는 그런 힘, 그런 여유로움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관계가 주도권을 당신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가져가서 당신이 선택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이 관계는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스탠스가 있어야만 이 관계가 발전됐을 때도 좋은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매달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완드 9번이 나왔죠. 이 완드 9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경계는 유지하되 연결은 가능하게 두는 그런 자세를 의미해요.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데 뭔가 밀당도 필요한 것 같고 근데 그 밀당이라는 게 되게 차가운 밀당이 아니라
그냥 마음은 열어두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을 경계하라 라는 겁니다. 완전히 벽을 닫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경계는 유지하면서 연결은 가능하게 이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은 하게끔 냅두되 어느 정도 이제 선을 지키라는 거죠. 이런 균형심, 이런 균형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간단히 말하면 여유로운 스탠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본인의 삶을 더 치중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더 매달릴 거고 그때는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관계를 선택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만큼 당신이 여유로운 스탠스 그리고 당신만의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만 이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면 당신이 가져야 할 스탠스는 무엇인지, 이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결국 이 인연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 인연의 최종 결말을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컵 10번이 나왔는데 사실 이 컵 10번은 감정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은 이 사람과 함께 감정적으로 만족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고요. 뭔가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나 뭔가 표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카드로 보여져요.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되게 따뜻한 결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도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거나 찝찝했던 그런 아쉬운 감정들을 당신한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약간 해피엔딩에 가까운 그런 카드로 보여집니다. 따뜻한 결말을 그릴 수 있는 거죠. 다만 중간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펜타클 3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관계는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돼요. 한 사람만 애쓰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가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역할이 분명해야 돼요. 네, 어떤 그 역할에 있어서 딱 분명한 기준점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한 사람만 애쓰거나 한 사람만 감정이 더 커지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한번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들어간다라는 과정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합의점을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만 관계가 안정돼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나온 카드는 더 월드 카드가 나왔는데 그림만 봐도 굉장히 행복한 그림이 있어요. 일단 이 인연의 최종 결말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카드예요. 연애가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마음적으로 많이 편안해지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지점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연애라고 하면은 연애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어떤 하나의 완성을 이루어낸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은 당신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인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락 올 가능성도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속마음이 당신을 그려보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다시 한번 맞닿을 수 있는 감정이 많이 보여집니다. 물론 선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당신이 이 사람을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결말이 나든지 이 사람과 연결이 되든 연결이 되지 않든 당신은 마음이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카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사람과의 연애가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사람과의 연애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당신이 판단한다면 그거 나름대로 당신 마음에 정리가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결국 이 인연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정리될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희망은 분명 남아있지만 그 희망은 예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신호는 아니에요. 두 분이 연결이 되었을 때는 더 나은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당신한테 다가올 때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니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흐름과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정확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으로 들어오셔도 좋아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슈퍼땡스는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당신한테도 좋은 흐름으로 돌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정거장인 네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정거장 리딩이었습니다.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네 번째 그림을 선택해 주신 분들,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현재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마음은 지금 닫혀있지도 그렇다고 열려있지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 감정을 쉽게 내주고 싶지는 않으면서도 은근히 당신을 붙잡아 두고 있는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간단히 말하면 당신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움켜쥐기만 하고 행동으로까지는 옮기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당신을 마음속에 담아두고는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고요. 다음 카드를 보면은 일단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당신과의 놓친 감정들을 많이 떠올리고 있어요. 당신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잘못됐던 것들이나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이나 좀 미성숙하게 굴었던 부분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그런 느낌들은 많이 보여집니다. 약간의 후회가 남는 카드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외롭고 공허한 느낌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한 것들, 정리되지 않는 그런 감정에 대한 아쉬움으로 남은 거죠. 이게 이 사람 속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미안함도 있고 어느 정도는 미련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행동을 안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사람의 성향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급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불안해지면 이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다라고 이 사람이 느끼면 회피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맞닿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불편해지면은 피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불편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잘 못 견디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피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런 걸 잘 못 견디다 보니까 일부러 피해버리는 그런 걸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냥 일부러 차갑게 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감정 자체는 들쑥날쑥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인 카드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는 컵 7번이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심리를 보면은 되게 불안하면서도 마음이 딱 하나로 정리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도 보여지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사람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카드예요. 근데 너무나 생각이 많고 너무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만 많아진 상태에 가까운 거죠.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리된 마음이 아니라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게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아예 나를 떠나는 건 싫은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건 좀 힘들다. 뭔가 연락하는 건 두렵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애매하고 당신이 느꼈을 땐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을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8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 관계를 부담으로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거나 관계를 많이 생각할수록 자기의 선택이 드러나는 상황이 버거운 거예요. 무언가를 책임지거나 무언가를 이 사람이 행동력으로 옮길 때 선택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싫은 거죠. 간단히 말하면 관계가 깊어지면서 맞춰 나가거나 책임질 것들이 생기는 게 이 사람한테는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이 되면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방법인 피하는 것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도 보여줘요. 이 사람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왔을 때는 그거를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인 피하는 거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만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를 보면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 있어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적인 게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된 느낌은 많이 안 보입니다. 순간에는 진심 같아 보여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힘은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약간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정도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기복이 심한 느낌도 듭니다. 그만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속할 힘이 많이 부족해요. 책임감도 부족하고 성숙함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회피 성향이 나타난 것 같아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황마다 이 사람은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컵 4번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심리를 보면은 이 관계,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로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무기력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끝내지도 그리고 다시 시작하지도 않으려는 선택이에요. 일단은 보류를 해두는 거죠. 그만큼 잠깐 멈춰둔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당신을 완전히 차단하고 당신을 완전히 내버려 둔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의 감정을 멈춰둔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죠. 당신에 대한 마음이 있고 문득문득 당신 생각이 나는 건 맞지만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는 무기력해서 그래요.
무기력하고 그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일부러 멈춰 세우는 느낌들이 보여지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소중하지 않아서 멈춘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지시켜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꼈을 때는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당신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 스스로가 마음의 내면이 불안하거나 약간 성향이 조금 이제 감정 기복이 있거나 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피하게 되면 또 피하는 거고 숨게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관계를 잠깐 멈춰두고 무기력한 상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은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리딩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요. 그 사람과 당신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될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죠. 이 인연의 결말은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재회도, 갑작스러운 단절도 아닌 그냥 중간 지점에서 정리되는 흐름이에요. 시간을 두고 감정이 식거나 정리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인연의 어떤 결말 자체가 두 분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확실히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애매하게 계속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만 현실적인 변화가 있다면 한 번 더 기회는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연락 방식이나 태도가 달라질 때는 관계는 다른 결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워낙 충동적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마음적으로 당신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뭔가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흐름을 보면은 이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이 사람이 무언가를 보여줬을 때는 다시 한번 두 분이 맞닿을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관계가 다른 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 이 사람은 애매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게 보여지고는 있어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소드 퀸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소드 퀸 카드는 뭐냐면 결단을 내린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최종 결말은 당신이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애매한 태도를 보면서 이 관계가 나한테 정말 맞는 건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지를 당신 스스로가 따져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택하는 게 맞는 건가? 기준을 세우고 당신 스스로가 판단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카드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카드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당신은 오히려 이 사람을 놓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 스스로가 차가워지고 이 기준점을 맞춰보는 거죠. 이 사람과 정말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정리를 하게 되는 결말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고 각자 다른 길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인연의 결말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기준을 세우고 당신 스스로가 이 사람을 마무리하는 쪽에 가깝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답답하거나 약간 상처가 있거나 그럴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아물게 되고 오히려
당신 스스로가 기준점을 세우면서 이 사람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당신의 최종 결말은 그냥 각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처럼 애매한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행동 흐름이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 자체가 성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이 사람 성향에 지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신만의 기준점을 세우고 이 사람을 스스로가 정리할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당신의 최종 결말은 결국 정리가 된다라는 게 최종 결말입니다. 네, 이 네 번째 정거장은 희망을 부수기 위한 그런 리딩은 아니에요. 카드 방향이 조금 차갑게 나온 건 맞지만 당신이 이 기준을 한번 세우고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정말 애매하고 답답하게 군다면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신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인연을 현실에서 계속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은 정말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관계 자체를 책임질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좀 미성숙하거나 관계를 이제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방식이 서툴렀던 거죠. 당신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신이 어떤 기준점을 맞추고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니까 상황에 맞게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흐름, 그리고 선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와 댓글은 이 채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한테도 좋은 흐름으로 에너지가 돌아올 거예요. 네,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열차 운행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다음 열차에서는 더 좋은 리딩, 그리고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